가장 어려운 일은 사회적 억압을 물리치는 것이다. 사회적 억압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감금하고 내 잠재력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억압은 부담스럽거나 잔인하거나 왜곡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판단, 권위 또는 권력 행사로 나타난다. 부모의 통제가 극심하여 나답게 살 수 없을 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연인이 협박할 때, 상사가 거짓말로 진실을 덮으라고 겁박할 때, 자신의 영적 신념을 따르고 싶으나 문화가 그것의 도구마로 옥죄어 올 때가 그런 순간들이다. 타인의 옹졸한 판단, 가혹한 비판, 무역적 발언, 상처 또는 비합리적인 기대와 직간접적인 행동이 우리를 제지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스스로 하찮고 무력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들 때 우리는 사회적 억압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다. 배경, 계층,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나이, 외모에 따라 사람을 제약하는 터무니없는 비공식적 규칙들 또는 공식적 관료주의와 같은 통제적 사회가 세운 모든 인위적 장벽들이 사회적 억압을 구성한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남과 다름으로 인하여 조롱받거나 수능의 틀 속으로 던져졌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기다움을 훼손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 도덕성에 흠을 내야 했던 순간도 있었다.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남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억지 웃음을 지었고 가라고 하는 길을 걸었다.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 또는 남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희망했다. 안전하기를, 수용되기를, 소속되기를. 사회적 억압은 타인의 방식이 나다움을 약화시키거나 목표 추구를 방해할 때 일어난다.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런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들은 적응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성품을 갖게 되고 자발성과 진정성을 잃는다. 더 이상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은 집단적 선호를 표현하는 캐리커처에 불과하다. 수능의 안정감은 개인적 자유를 가로막는 매우 위협적인 적이다. 사회의 구조와 보상이 개인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직위, 승급, 선생님이라는 호칭, 자문위원이라는 직책, 대중의 갈채와 심오한 의미를 갖는 일은 드물다. 이런 것들은 자신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걸으며 다른 이들이 하는 대로 하면 제 궤도를 바르게 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이라는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 불확실성은 외로움을 몰고 온다. 마음은 상처에 취약해진다. 안전을 보장하는 철장 밖에 있으므로 당연하다. 철장은 우리를 제약하는 동시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철장 안에 머무는 자들은 자유를 찾아 나간 이들을 더 이상 동료로 보지 않는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 때 우리는 소외되거나 버림받거나 얕잡히거나 사랑스럽지 않다고 폄훼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가.
그렇다면 타인이 정한 규칙에 갇혀 지내면 안전할까? 아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을 갈구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우리는 그 상들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로부터 멀어져 간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소리에 자신의 예술에 등을 돌린 예술가가 몇이던가. 더 안전하고 돈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길로 가기 위해 꿈을 접은 사람은 몇이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타인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를 대체할 수 있다. 그들이 주는 확실성에 안주하며 새로운 것을 찾지 않는다. 집단적 의미가 개별적 의미를 향한 우리의 탐험을 막아서는 것이다. 우리는 지쳐간다. 타인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전체의 문화 속으로 녹아든다. 자유롭고 진정한 인간이 아닌 떼거리 의견의 노예가 된다. 남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우리는 아부와 순욱이 주는 안락과 개인적 자유를 향한 숭고한 갈망 사이에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지상과 가상을 넘나들며 시즌3를 열어가고 있는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영향력 있는 부플러서 만들기 7번째 책이네요, 벌써. 네, 두려움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제목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책인데요. 이 책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백만장자 메신저를 쓴 같은 저자의 책이에요. 제목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싶어서 살펴봤는데요. 뭐랄까 약간 실용서적인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게 하는지 좀 그런 이제 잔잔한 저자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담아낸 책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잃어버린 내면의 힘을 되찾는 9가지 방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요. 대표지로 가보면 연금술사, 많이들 아시죠? 네, 연금술사를 쓴 파울로 코엘료의 강력한 추천의 글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우리가 개인적 자유와 힘을 발견하고 각자 갖고 있는 내면의 힘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안내서다. 시적이면서 활기 넘치는 목소리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솟아오르게 한다. 브랜든 버처드는 독자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 나는 이 책을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책은 살짝 낯선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큰 파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들을 살펴본 이후에 파트 2에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9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방법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지향하게 되는가 하는 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바로 자기 다움을 발현할 수 있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크게 사회적인 억압과 자기 억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답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파트 2에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9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트 2의 제목들을 보면 이래요. 현재에 집중하라, 그리고 인생의 의지를 찾아라, 내면의 악마를 물리쳐라, 거침없이 전진하라, 기쁨과 감사의 힘을 믿어라, 도덕성을 지켜라,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8번째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라,
마지막으로 시간을 붙잡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처음 열었을 때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사실 좀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자기계발서를 이제 집어들었는데 약간 사회과학 같기도 하고,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자가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죠. 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잖아요. 저자는 그러한 것에 해답으로 자기다움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는 해답을 내놓고 있으면서 그것이 첫 번째 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유가 뭐야? 그리고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야? 그것이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라는 것들 속에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마음가짐, 그 중에서 특히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4년에 쓰여졌고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번역 되어서 출간되었는데요. 당시 2016년에 이 책이 출간될 당시에 석세스 매거진 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 브랜든 버처드를 자기계발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25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을 했고, 페이스북 인사이트가 집계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로워된 100인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브랜든 버처드와 관련된 기록은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2016년에 출간이 되었으니까요. 2016년 1월을 현 기점으로 했을 때 저자는 1000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팬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50만 명 이상의 팬이 매일 그의 성과 향상 플래너를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그의 내려놓기 명상 기법을 배웠고 200만 명 이상이 그의 주간 메일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 저자의 포스트를 통해서 영감을 얻었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 그의 동영상을 보고 9만 명 이상이 그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동참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 책의 저자인 브랜든 버처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록을 업데이트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누구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능력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약 없는 자유, 자기 표현, 그리고 목표 추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기들이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힘과 자유를 원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 책을 쓰고 자유롭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돕고자 마음의 균형을 그렇다면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데요. 과거와 미래의 현재를 저당 잡혔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원제는 The Motivation Manifesto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직역을 한다면 동기부여 선언?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한국어판 제목이 정말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라는 이런 제목만으로도 책값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서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막 망설이게 되고 약간 뭐 설렘도 있지만 두렵기도 많이 하고 망하면 어떡하지? 막 고민도 많이 되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아유 네가 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자꾸 신경 쓰여서 용기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자신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서 날려버릴 수 있기를 기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다운 삶을 사는 하루 되세요. 안녕.